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NIRS 기반 PCI의 채널 선택 방법 관련한 최근 연구 동향을 좀 조사를 했고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연구는 GCN을 기반으로 NIRS 채널 셀렉션과 피처 셀렉션을 한꺼번에 한 연구입니다. 저널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인텔리전트 시스템이고 Q1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BCI가 무엇인지와 분석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석 순서는 아시다시피 시그널 애퀴지션, 프리 프로세싱, 피처 익스트랙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 그에 이어서 NIRS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BCI에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류 정확도, 그리고 디코딩할 수 있는 명령의 수, 빠른 디코딩 속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분류 정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애큐러시를 이야기하고 디코딩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는 저희가 만약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모터 이미저리를 하면 커맨드는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 한계, 그리고 빠른 디코딩, 반응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분류 정확도의 성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널 셀렉션과 피처 셀렉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이랑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메인 신호인 NIRS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IRS 기반의 피처 셀렉션과 피처 채널 셀렉션에 대한 사전 연구들을 설명하고 있고 여전히 관련 연구들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NIRS 기반 PCI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적절한 관련 채널을 선택하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모터 이미저리와 멘탈 아스메틱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NIRS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해당 데이터는 29명의 피험자로부터 모터, 프론탈, 그리고 오시피탈 영역에서 36개의 채널을 형성시키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로는 0.01에서 0.1Hz로 밴드패스를 해줬고 보통 NIRS 데이터를 측정을 하면 산소 헤모글로빈, 여기서 여기는 HbO와 이제 탈산소 헤모글로빈 HbR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산소 헤모글로빈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사전 연구에 따르면 산소 헤모글로빈이 더 센서티브하고 릴라이어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널 셀렉션 그리고 피처 셀렉션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GCN 기반의 채널 셀렉션, 여기서 그림에서 위쪽에 빨간색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MRMR 그리고 릴리프-F 기반의 이 피처 셀렉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VM 기반의 분류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보통 이래 GCN이라던가 아니면 어텐션 이런 걸 쓰면은 한 딥러닝 모델에서 분류까지 한 번에 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좀 독특하게 채널 셀렉션만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하고 피처 셀렉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따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중에서 SVM으로 분류를 한 것 자체는 너무 노멀해서 따로 설명하지도 않고 이 위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GCN을 썼는데 어떻게 분류를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딥러닝 모델을 자꾸 하는 데만 사용을 해서 그러는데 GCN은 지금 보여드리는 6가지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링크 프리딕션을 활용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GCN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를 하면 모두들 이제 알고 계시듯이 이제 GCN에는 이 노드와 엣지가 존재하고 이 노드들의 연결을 인접행렬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인접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여기 PCC라고 하는 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스레스홀드를 0.9로 잡아서 오른쪽 위에처럼 이렇게 0과 1로 구성된 인접행렬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레스홀드가 왜 0.9인가 라고 하면은 이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떤 값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없는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는데 없다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제 사전 연구에서는 0.9가 적절하다라고 해서 이 연구에서도 0.9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초기에 이렇게 정해진 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어차피 학습을 하면서 이 엔저 횡렬은 학습을 하면서 계속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사전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델한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먼저 말을 해주고, 이제 뒤에 학습에서 이제 모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접 횡렬은 사실 나중에 GCN이 다 학습하고 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인접 횡렬을 시작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커넥션을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기 좀 동떨어진 얘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실제로 GCN을 했더니 별로 그러니까 연관이 없는 얘들, 그러니까 인접 횡렬이 연결되지 않은 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왼쪽에 막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들을 이제 커넥션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채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셀렉션을 하는데, 특징 추출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수행한 10초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제 앞서 GCN을 기반으로 채널들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 선택된 채널에 대해서만 5가지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그 이후에 MR이라고 불리는 거랑 릴리프 F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해서 피처를 이제 셀렉션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논문에서 이 오른쪽 그림만 있고 MR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이왕이면 이 오른쪽 그림도 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주는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MR은 쉽게 말해서 이제 클래스를 잘 구분하면서 이 특징들끼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최적의 특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뭐 중복성 그리고 상관성이라고 있는데, 상관성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X과 Y 클래스를 이제 잘 구분하게 상관이 잘 되어 있는 피처를 고르면서 이 중복성을 고려한, 그러니까 이 선택된 피처 안에서는 서로 독립인 이런 걸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막 뭐 독립성, 중복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들 이제 선형 대수학을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선형 종속, 선형 독립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x1은 2x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 둘은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프F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한 KNN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제 피처들을 이제 어떤 맵에 쫙 뿌려놓고 어떤 어, 특징을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랜덤으로 선택한 특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클래스가 같은 거, 그리고 클래스가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랜덤으로 찍은 게 클래스 1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클래스 1의 피처랑 클래스 2의 피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각 특징 간에, 그러니까 샘플 간의 웨이트를 막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랑 같은 클래스는 좀 웨이트를 올려가지고 더 가까이 붙게 만들고, 다른 클래스는 좀 웨이트를 낮춰가지고 좀 멀리 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막 랜덤으로 이제 샘플을 뽑아서 계속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같은 클래스인 얘들끼리는 막 웨이트가 높을 거고, 또 다른 얘들은 또 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웨이트를 기준으로 이 클래스를 잘 분리해낼 수 있는 특징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먼저 이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GCN 기반의 채널 선택 방법의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4클래스를 보면 한 30% 이상 분류 성능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널 선택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막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도 데이터 자체를 뭐 원래 NIRS는 전처리를 많이 하진 않는데, 전처리도 뭐 밴드피스 필터링 하나만 하고 뭐 SVM도 막 그렇게 막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반대로 분류기에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채널 선택 방법 잘하면 성능을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소드적으로 좀 뛰어나다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특징 선택 방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추출되었는지,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각 서브젝트를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Y축은 number of features, 그러니까 이 성능을 내는데 피처를 몇 개 썼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꺾은선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피처 몇 개 썼는지를 의미하는 거고, 왼쪽에 이 Y축은 accuracy, 여기 있는 회색이랑 파란색 바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투클래스 채널 선택으로 이제 선별된 채널이 29명 기준으로 최대 18개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채널당 피처를 5개씩 뽑았어요. 그래서 최대 피처를 90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50개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사실 이에 대한 그림은 투클래스에 대한 결과들도 있었는데 뭐 전부 다 보여주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피처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GCN이랑 릴리프F를 사용하는 게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좋았다고 하고요. 이 결과 말고도 사실 타 연구랑 비교한 것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 연구가 제안한 게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타 연구들에서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도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토 이미저리 같은 경우에는 한 60 중반에서 80 후반 정도 사전 연구들에서, 근데 이 연구에서 한 90% 이상이 나왔고, MA도 한 80% 초반에서 80% 후반 정도였는데 이 연구에서 한 94% 정도 나왔고, 포클래스 기반으로는 한 70% 후반 정도 성능을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한 80% 이상, 83% 정도 이제 성능을 보여서 사전 연구들에 비해서는 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이이즈와 NIRS 하이브리드 연구인데, 제가 타이틀은 NIRS 채널 셀렉션이라고는 했지만, 똑같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채널 셀렉션과 피처 셀렉션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저널은 IEEE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앤 헬스 인포메틱이고, 상위 10%에 랭크되어 있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보시면 이제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앞선 연구랑 이 연구는 이제 같은 그룹에서 나와서 좀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첫 부분을 보면 BCI가 뭔지, 그리고 EAG와 NIRS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문단에서는 앞서 설명한 EAG랑 NIRS의 장점을 합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의 이런 장단점을 보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해서 이제 모토 이미저리 기반의 PCI에서 두 모달리티 간을 합성한 이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PCI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채널 셀렉션이랑 피처 셀렉션을 적용시킨 이런 사전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메소드를 같이 사용을 하면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PCI에 대해서도 채널 셀렉션과 피처 셀렉션을 함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선 연구랑은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EAG랑 NIRS를 둘이 같이 사용을 했고요. EAG와 NIRS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전처리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EAG는 CAR, 그리고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ICA 이렇게 적용이 됐고, NIRS는 0.01에서 0.1Hz로 전처리 밴드패스 필터링만 했고, 또 마찬가지로 산소 헤모글로빈만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연구도 채널 셀렉션과 피처 셀렉션을 하는데, 앞의 연구랑 좀 다른 점은 GCN을 쓰지 않고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만 썼다라는 점이랑, 이제 피처 셀렉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 피처 셀렉션에는 카이스퀘어랑 아노바, 크루스컬리스 같이 이런 통계 기반의 어떤 채널 선택 방법이, 피처 셀렉션 방법이 사용이 됐고, 클래시피케이션에는 LDA 양상불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추가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기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설명할 건 따로 없고, 앞에 MRMR이나 릴리프F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통계적인 방법은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면 채널 선택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EG 채널 셀렉션 하기 전이죠. 전체 채널 사용을 했을 때 대비 분류 정확도, 이 빨간색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Y축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채널 대비 선택했을 때 더 높다. 그리고 NIRS도 전체 채널 대비 선택했을 때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저도 좀 의문이긴 한 게 NIRS가 성능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채널 셀렉션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똑같이 한번 적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좀 수상쩍긴 한데 어쨌든 채널 셀렉션 하면 둘 다 좀 성능이 눈에 띄게 오른다고 하고, 분류기를 보면 분류기는 뭐 각각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그중 이 양성불 분류기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널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피처의 개수는 사실 MRMR이 가장 적긴 한데, 이게 막상 분류를 해보면 분류 성능도 좀 낮아서 분류 성능이랑 이런 선택된 피처 개수를 고려를 했을 때 이 릴리프 F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또 다 조합을 하면 최대 전체 표현자 평균이 한 95% 정도 성능을 도출했다고 하고, 앞에 GCN 기반으로 NIRS만 사용을 했을 때는 한 92%, 93% 정도 나왔는데 이제 같이 사용하면 95%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확실히 하이브리드를 하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문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연구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이 없다는 거 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택된 채널들을 확인을 했더니 뭐 예를 들면 뭐 모터 이미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센트럴 모터 영역에서 좀 채널 선택이 많이 됐더라. 모터 멘탈 어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뭐 전두엽에서 많이 선택이 됐더라.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결과적으로 그냥 막 랜덤하게 나와서 이 연구에서도 따로 제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드는 좀 생각이, 현재 지금 제가 채널 셀렉션을 NRS 기반 채널 셀렉션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도 머신러닝 기반으로는 정리를 이미 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독일에 와서 논의를 해 보니까 이게 신경생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분석을 좀 추가로 해보려고 하고, 일단 저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멘탈 스매틱이라서 다 전두엽에 붙어 있긴 하지만 뭐 그 DLPFC 같은 부분에서 좀 액티베이션이 잘 나온다거나 해서 신경생리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해서 이제 두 연구들 모두 코릴레이션을 기반으로 채널을 선택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첫 번째 연구는 GCN을 사용하긴 하지만 코릴레이션을 좀 보게 되는데, 읽다 보니까 이 GNN을 사용하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제시해주는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러프하게 그냥 피어슨 코릴레이션 딱 적용해가지고 넣어주면 알아서 GCN이 이렇게 좋은 채널을 선택을 하게 해주잖아요. 실제로 연결이 있는 건 연결이 있다 해주고 없는 건 또 삭제해버리고, 없다고 했던 것 중에서도 다시 살리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뭐 피험자 한 명씩만 넣을 게 아니라 그냥 피험자 전체를 넣으면 뭔가 서브젝트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뭐 피험자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말고 공통적인 어떤 특성도 좀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이게 뭐 왼쪽 그림은 진짜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여러 명 피험자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이제 왼쪽 사진처럼 좀 나오면 사실 뭐 에버리지랑 이런 각각 피험자에 대한 반응성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든 데이터를 딱 넣고 이제 GCN을 학습시키면 뭐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코릴레이션이라 뭐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태스크 릴레이티드 코릴레이션이라 할지, 뭐 이런 거를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GCN 용도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못 쓰는 게 이제 뭐 채널셋도 막 다 다르고 좀 피험자별로 데이터셋마다 이제 측정 도구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차에서 오는 게 이제 좀 큰데, 뭐 예를 들면 이 서로 다른 채널셋이라도 어쨌든 뭐 모터에 다 붙어 있을 거고, 뭐 프론탈에 다 붙어 있고, 뭐 오시피탈에 다 붙어 있고, 이런 어쨌든 적어도 1020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면 이제 각 채널들을 이제 뭐 ROI별로 묶어가지고 뭐 영역별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뭐 공통 선문을 찾아낼 수 있다던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으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비가 달라도, 그리고 환경이 좀 달라도 태스크에 대한 것만 잘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뭐 빅데이터를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런 연구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물론 이런 복잡한 분석 말고도 최근에 이제 연구실에서 워낙 뭐 다양한 뭐 데이터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뭐 저희 뭐 EMG도 하고 있고 뭐 ECG도 하고 있고, 이제 상호가 이제 뭐 이텍스타일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뭐 적용해 보는 것, 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또 적용해 보는 것도, 아이디어가 좀 생긴다면 적용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